중2병에다가 또 기고만장해져서 공부도 소홀히 했었던 저는 너무나 쓰라리고 좌절스러운 경험을 했는데요. 하지만 짧은 시간에도 집중만 하면 성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2주라는 시간 동안 집중을 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의 아침 영재관에 다니기 전에는 큰 흥미도 없었고 인문계열 쪽으로 대학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차 흥미가 늘어왔고 지금은 공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하나 뽑아보자면 그것은 아마 KMO 때일 것입니다. 중2병에다가 또 기고만장해져서 공부도 소홀히 했었던 저는 KMO에서 첫 큰 시험에 쓰라리고 좌절스러운 경험을 했는데요. 이대로 가다간 영재학교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물리올림피아드, 화학올림피아드를 열심히 준비해서 작은 상이지만 둘 다 상을 탔었고 이것이 결국 영재학교 합격으로까지 이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MO는 저에게 쓰라리지만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2년 넘게 수학의 아침 영재반에서 하루에 15시간 가까이 친구들과 함께 공부했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전국 영재학교 모의고사에서 제가 3등이라는 성적을 거두었는데 이제 그때 친구는 망쳐서 제가 위로를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험에서는 그 친구가 저보다 잘 봐서 그때는 제가 그 친구한테 위로도 받고 서로 격려해주고 자극을 받으면서 최종적으로는 둘 다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어낸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영재학교 입시에 나오지도 않는다, 그런 거 뭐하러 준비하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비탈이나 대수론의 심화적인 부분 같은 거는 영재학교 입시에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반면에 항상성이라든지 정수론의 기초적인 개념, 합동식 이런 거는 영재학교 입시에서 문제를 푸는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고요. 올림피아드에서 배웠었던 거는 단순 지식보다는 문제풀이를 하면서 문제풀이에 대한 나만의 노하우나 문제풀이에 다가가야 되는 자세, 또 큰 시험을 준비하는 자세와 멘탈 관리, 이런 것들을 배운 게 저는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면서 보다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정보, 물리, 수학, 화학 4개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라는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풀었던 문제가 영재학교 입시에서 비슷하게 출제가 되면서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저는 수학과학 공부만 했었고요. 시험 기간 한 달 전부터는 저는 수학과학 공부를 병행하면서 다른 과목도 챙기기 시작했고, 시험 기간 2주 전부터는 수학과학 공부는 내신 위주로 가볍게 하고 다른 과목 위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 영재학교 입시를 마무리를 했었고요. 다른 학생들도 충분히 저처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와 국어는 짧은 시간에도 집중만 하면 성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시험 기간에 문제집을 여러 권을 구입한 다음에 2주라는 시간 동안 집중을 하여 문제집을 다 푼 결과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들은 평소에는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서 별다른 공부는 하지 않은 채 입시에만 전념하였고, 내신 준비 기간에는 시험 2주 전부터 학원에서 자습을 하지 않고 집에서 족보와 자습서 등을 통해 공부하였습니다. 수학의 아침 영재관에서 했던 연구센터나 대학교 탐방 시스템이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으며 자소서에 쓸 소재들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저의 진로를 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수학의 아침 영재관은 다른 대형 학원들에 비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신경 쓴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계속되는 공부로 인해 지쳐있을 때쯤에 선생님과 학생 간의 상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개인적인 고민을 들어주셨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도 크게 도움을 주셨던 것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수학의 아침 영재관의 하나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의 아침에 오면서 장시간 자습을 하다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하는 저만의 스킬도 생기고 집중력도 오르고 능률도 올라서 나중에 파이널 때는 친구랑 같이 학원의 빈 강의실에 들어가서 수업 시작하기 서너 시간 전부터 같이 함께 둘이서 모르는 부분은 보충을 하고 또 궁금한 건 서로 질문을 하면서 자습을 했었습니다. 수학의 아침에 오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배운 건 저에게 있어서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학의 아침 영재관에 다니기 전에는 수학과 과학에 그다지 큰 흥미도 없었고 인문계열 쪽으로 대학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학의 아침 영재관에서 수학과학 수업을 듣고 박사 출신 선생님들의 경험과 이야기도 듣고 연구실 탐방도 해보면서 점차 수학에 대한 흥미가 늘어왔고 지금은 영재고에 합격하고 공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학의 아침 영재관은 여러 가지 세분화된 레벨과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수준과 상태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영재학교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특목고 준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특목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수학의 아침 영재관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영재학교나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후배들뿐만 아니라 장래희망이 아직 확실하게 잡아지지 않은 후배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노력 끝에 마무리를 잘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수학의 아침 영재관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진짜 영재학교에 가고 싶은지 생각부터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의대를 가고 싶은데 영재학교를 쓴다, 이건 그냥 미친 짓이니까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이공계 스타가 돼서 대한민국을 빛내겠다 이런 각오가 된 사람들만 영재학교 입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경험을 해보건데 영재학교 입시의 문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든 나쁘든지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자기 머리 탓할 시간에 공부나 더 하시고요. 지금 어차피 할 수 있는 건 노력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현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여서 영재학교에 합격했으면 좋겠고 영재학교에 탈락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자사고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시가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소요되고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합격에 다다라 있을 것이니까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하면 누구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